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님께서 산업부문 2035 NDC 수립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 이재윤이라고 하고요. 산업연구원에서 소재 산업환경실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기술작업반에선 산업분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우선 한국 산업의 현황과 저탄소 전환 여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제조업 산업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35 NDC 수립 동향과 주요 쟁점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환분과처럼 좀 뭔가 많이 구체화돼서 확정이 됐었으면 숫자를 좀 보여드리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위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있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환과 산업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배출량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2018년도 우리나라 기준 연도에서 산업이 이제 전환과 더불어 한 산업 부분이 한 35에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2030 NDC대로라면은 사실 전환 부분의 감축 목표가 산업 부분보다 이제 더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달성이 된다면 사실 이때는 산업 부분이 감축 여력이 상당히 다른 분과에 비해서 좀 부족한 그런 현실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11.4%로 정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사실 이대로 된다면 2030년도에 부문별 배출량에 있어서 산업 부분은 이제 절반은 넘어가는 가장 큰 배출 부문으로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서도 더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부문 내에서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렇게 해서 4대 다배출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이제 6대 다배출 업종으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성장세에 비춰 보았을 때 향후에는 이쪽에서의 배출 비중이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하고 이제 국내의 비중을 보았을 때 가장 특징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업 부분의 배출 비중이 우리나라에서의 산업 부분 배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서의 산업 부분 전체 비중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전체 경제에서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과 더불어 GDP에서 차지한 제조업 부가가치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 기초 소재 산업의 비중 역시 중국과 더불어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규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 부분의 배출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저탄소 전환 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부분의 전환에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여건 자체는 좀 부족한 현실이고요. 거기에 또 다배출 소재 산업이 많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감축 수단도 상당히 부재하고 기술적 한계도 존재함과 동시에 특히나 이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즉 글로벌 경쟁에 상당히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쉽게 움직이기가 또 되게 어려운 그런 여건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산업 부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개선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먹거리 창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중국의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면서 주요국의 점유율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일본도 제조업이 강한 일본 역시 상당히 점유율을 축소된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대체 관계가 가장 있는 그 중국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점유율을 방어했을 정도로 우리의 경쟁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실 그래프인데, 그 예전에 1960년대 소득 수준하고 최근의 소득 수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예전에 저소득 국가였으면은 지금도 저소득 국가고, 예전에 중소득 국가였으면 지금도 중소득 국가고, 예전에 고소득 국가였으면 지금도 고소득 국가인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뛰어넘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의 배경에는 이 제조업이 단기간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확대된 것도 그러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산업 부분의 업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역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그 GDP 증가는 거의 수출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내수 침체가 내수의 기여도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수 부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수출에서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IT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내수 침체에 따라서 생산 부진의 지금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철강은 올해, 이건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전망치인데, 올해 한 5.7%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데 내년도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소재 산업 역시 생산 부진이 조금 침체의 기조가 내수의 더딘 회복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침체 기조가 그러면은 2030년, 2035년까지 계속 될 것인가라고 보았을 때,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순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역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부진이 상당히 한 몇 년째 누적돼 왔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 측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년도에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관망세라든지 제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분의 탄소중립 지원 정책은 특히 핵심 기술 개발 산업으로 대표될 정도로 주로 R&D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조 융자, 탄소 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 산업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 융자 세제 지원 같은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산업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환경부 중기부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R&D뿐만 아니라 R&D 규모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R&D 이후에 뒷단에서의 그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규모도 좀 사실은 좀 작고, 또 여기저기 많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에는 좀 정책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5 NDC 수립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 배출 전망을 그러니까 기준 시나리오화해서 저희가 기준 배출 전망을 한 8월까지 해서 완료를 지었는데요. 우선 업종 산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업종 단위의 세부 분석 결과를 부문 전체로 합산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저희도 채택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우선 실적연도 90년부터 2021년도의 실적연도를 가지고
2020부터 40년까지를 전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저희가 향후에 배출 전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산 전망이겠죠. 근데 생산 활동 전망에 있어서 그럼 향후의 설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사전에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제 생산 설비 특히 뭐 다배출 산업,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같은 그런 주요 다배출 산업의 생산 설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파악을 했어야 됐었고요. 대부분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이거는 탄소 저감 목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축 시나리오에 들어갈 요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배출 산업가의 경우는 생산 능력의 변동은 이제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고, 다만 이제 정유의 샤인 프로젝트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정유나 반도체 같이 어느 정도 상당히 계획된 큰 신증설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기준 배출 전망을 진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030 NDC를 했을 때 특히 산업 부분의 감축률이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심에는 특히 산업 부분의 활동 전망, 생산 전망이 너무 높게 잡았다,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이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좀 더 고도화시켜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활동 자료 전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량 분석 진행하고, 또 산업구조 전망이라는 모형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숫자가 과연 어떤 적정 가동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수치인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봤을 때 원단위 추이 등과 비교해봐서 합리적인 전망치 추정을 시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각 업종별로 4개, 5개 정도의 이제 안을 만든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각 업종별로 다 또 별도로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서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기준 배출 전망을 도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생산활동 전망 현실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성장 전망,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성장이 좀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광 생산량이라든지 기초유분, 클링커 등 주요 물질의 생산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철강의 이제 조광 생산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빨간색이 이제 2030 NDC에 나와 있는 조광 생산 전망이고요. 원래는 사실 수정 전에는 좀 더 높았습니다. 한 차례 수정하면서 좀 낮췄고, 이번에 2035 NDC 하면서도 한 차례 더 좀 현실화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증가 추세 2030에서 30년, 35까지 향후의 증가 추세는 예전 대비 좀 둔화되는 그런 완만한 증가 추세로 기준 배출 전망이 도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온실가스 이번에 사실 온실가스 산정 지침도 변경되고, 또 뭐 에너지 자가 수요 반영 등 여러 가지 기준 연도 2018년도에 배출량 증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량 기준으로는 전부 다 좀 상향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그 추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완만한 추세로 도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축 시나리오를 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수의 감축 시나리오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존의 NDC에 들어가 있었던 감축 수단, 그다음에 국가 R&D 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국내외 특히 국내에서 이제 주요 기업이 탄소 중립 계획을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현실성을 검토를 했었고,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서 NDC 감축 수단 이제를 우선 목록화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이 목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정 감축량을 반영해야 되는지 그런 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뭐 감축 수단을 크게 뭐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그 구분해 봤을 때, 뭐 에너지 공정 효율화에서는 특히 조금 상당히 좀 그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자라든지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 같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표명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것에서 도출된 목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 캅이었죠. 에너지 효율 2배, 2배 이니셔티브 같은 이런 것들도 추세도 반영을 해서 에너지 공정 효율화 수단의 그 감축 잠재량도 어느 정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기존에도 있었던 연료 전환, 그다음에 원료 전환도 기존 수단을 검토한 다음에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공정가스 저감 장치 확대, 그다음에 저하 GW 공정가스 대체와 같은 여러 가지 기타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요. 2030 NDC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수요 생산 구조 변화라는 이런 별도의 목록으로, 별도의 이제 큰 카테고리로 여러 가지 그 감축 수단들을 좀 도입을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2050 목표가 정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전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산업 부분의 수요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응하는 생산 구조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수단들이 이제 고려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EU CBAM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쇳물을 전기로 강하고 고로 그 전로 강하고 섞어 쓰는 그런 다양한 방식, 그 다음에 수소환환강이라든가 같은 그런 혁신 기술 강을 생산해서 생산 구조가 변하는 그런 수단. 그리고 뭐 비금속 화학 마찬가지로 이게 죄송합니다. 전방산업입니다. 전방산업 자체가 좀 수요가 바뀌면서 플라스틱 수요 구조도 바뀌고 건설 부분에서도 사실 건설 부분의 규모의 이제 축소라든지 거기에서 사용되는 건자재 역시 저탄소 건자재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감축량도 어느 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산업별 감축 수단들의 지금 이렇게 목록화해서 여기서 얼마가 될지 좀 도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5 NDC 특히 산업 부분에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준 배출 전망, 기준 시나리오를 굉장히 좀 저희가 합리화했다. 그리고 감축 수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감축 수단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 없는 것도 새로운 신규 수단도 기업들이 만약에 발표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적극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감축 수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률이 대폭 상향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에러 요인들도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0년 NDC와 35 NDC에 대한 비교를 많이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좀 불리한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NF3라든지 촉매 배출이 또 추가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썼던 폐기물 에너지 CO2 산정도 지금 좀 불리하게 바뀌었고, 자가 발전 확대가 이제 산업 부분으로 지금 들어왔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이제 추가 배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축률을 더 높여도 다시 또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감축 수단들을 지금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탄소 중립 100대 기술에는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추진 실적이 지금 미진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 부분에서 이 도전적 감축 목표 설정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대부분 이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 전제 조건이 달성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들도 같이 이제 모색을 하면서 어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작업이 이루어져야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되든지 간에 목표 달성의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감축 수단들이 대부분 혁신 기술인데 혁신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이제 R&D 기술 그다음에 상용화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수단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바이오, 폐기물, 스크랩 등의 이제 부원료 관련 원활한 연원료 수급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전제된 그런 수단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감축 수단들이 이제 적용되고 확산될 것이다라는 것도 전제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같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짧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